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오전 11시입니다. 최악의 여객기 참사로 참 모두의 마음이 무거운 연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의료대란 문제를 이 마지막 날에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모두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친 주술과도 같은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정말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 의료 현장을 어떻게든 부여잡고 오늘도 끌고 가고 계신 의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못된 정책과 온갖 행정명령 겁박에 제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 그리고 의대생 학부모님들까지 정말 역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불안감과 여러 불편함을 겪으셨을 환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2,000명 증원이라는 폭탄으로 시작해서 전공의 처단이라는 포고령으로 그 정점을 찍은 이 의료대란 문제, 참 안타깝게도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정부는 거의 공백 상태이고 아무도 이 문제를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의대 입시는 계속 진행이 되어서 오늘부터 정시 모집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2025학년도 이 의대 정원은 지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 그 뒷감당까지 의료계의 몫이 되고 말았는데, 자, 내년 초에 의협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좀 더 현명한 뭔가 이 해결 방안을 좀 지혜를 모아서 좀 좋은 어떤 방향을 좀 설정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분의 칼럼 좀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자 울산 의대 명예교수시죠. 박인숙 전 의원이 메디게이트 뉴스에 기고한 칼럼인데 제목이 비난만 할 뿐 진정으로 의료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사와 아픈 사람만 빼고. 자, 이런 칼럼을 쓰셨습니다. 박인숙 전 의원, 저도 이분의 페이스북도 보고 이분의 여러 활동을 봤습니다만은 이 의료대란 내내 정말 정치권도 찾아가시고 언론계도 방문하시고 정말 여러 주체들을 만나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발로 뛰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의 칼럼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통령발 친위 쿠데타로 시작한 내란 때문에 나라 전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와중에 진정으로 의료 붕괴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안타까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과 가족들이고 진심으로 이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은 의사들 뿐이다. 지금 이 의대 2,000명 증원이 얼마나 우리 의료계, 이 의학계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혔는가,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현장에 있는 이 의사들 뿐일 겁니다. 물론 환자들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겠죠. 더 심각한 것은 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이 의료 현장을 사실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참 모른다라는 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할 힘과 도구를 가진 정치인들과 관료들, 여야 국회의원들은 온통 본인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고 의료 붕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 탄핵된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 본인도 역시 탄핵된 국무총리, 그리고 장차관들 중 아무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지고 사퇴한 사람도 없다. 심지어 이들은 이런 무정부 상태를 최대한 오래 끌면서 나라가 망하건 말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국민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여야 정치권의 이런 행태는 많은 국민들께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내란을 부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옹호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함으로써 국힘당은 스스로 좀비 정당임을 자임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 시계를 멈추고 국정 공백, 무정부 상태를 가능한 오래 끌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내심 자신들에게 저절로 굴러들어온 초현실적인 호재에 환호하며 매일 새로운 폭로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자, 의대 증원을 원상으로 되돌릴 주체가 없는 지금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게다가 비상기업 포고문에 등장한 전공의 처단이라는 단어 때문에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입시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가면서 이제 2달이면 4,500여 명이 의대 입학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고 의료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25학년도 의대 입학 전면 중단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라도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함께 결단을 내려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들에게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일 수 있는 재량권을 준다면 25학년도 신입생 수를 단 얼마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자, 그래서 사실상 장차관 이 행정부에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학 총장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립대 총장들 교육부와 재단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결정 안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라는 거죠. 지금 냉정하게 현실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건너뛰어서 읽어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껏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 정책은 보수건 진보건 모든 정권에서 국정 운영 아젠다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밀렸다. 그러나 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 바로 의료 서비스와 의대 신설이었다. 특히 대선에서 쉽게 표를 얻는 수단으로 의료 서비스가 등장하며 온갖 설익은 공약들이 전문가들과의 논의나 점검 없이 졸속으로 마구 뿌려지곤 했다. 그 결과 의료 시스템 자체가 심히 왜곡되었고 근본적인 의료개혁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며 지금의 매우 비정상적인 의료 시스템과 필수 의료 붕괴, 지역 의료 붕괴가 초래된 것이다. 실제로 보건의료기본법이 2010년에 제정되었는데 복지부는 이 법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의료인력 장기 수급 계획이 이제껏 발표된 적이 없었고 인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복지부는 땜빵식으로 대처하곤 하였다. 이와 같이 이미 우리 의료 시스템에 수많은 고질적인 난제들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심지어 4,000명까지도 언급함, 이거 장상윤 수석이 이런 미친 얘기를 했죠. 자,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것 같은 미친 정책을 발표하면서 학생 휴학, 전공의 사직, 교수 사직,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이던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 붕괴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이다. 자,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느냐,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또 얘기를 해보자면 3만 명의 미래 의료 인력을 이 현장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12,000명의 전공의 18,000명의 의대생, 지금 5년 후에 10,000명 의사 늘리겠다고 이 미친 의대 2,000명을 내질렀습니다. 그런데 3만 명의 내 의사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렸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5년, 10년, 15년, 향후 몇십 년간 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가늠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의료의 대가 끊기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인턴부터 지금 레지던트 4년 차까지 정말 톱니바퀴처럼 착착 돌아가던 이 수련체계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게 망가졌다라는 것은 각 과별로 정말 의대 교수부터 뭐 전임의, 전공의까지 쭉 이어지던 이 체계가 망가졌다라는 것은 이 대가 끊기게 생겼다라는 거죠. 뭐 심장혈관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 내년에 전국에 남아있는 전공의가 손에 꼽는다라는 것, 이건 향후 몇 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필수적인 이 바이탈과 같은 경우에는 대가 끊기게 된다. 이거는 국민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라는 거죠. 이뿐 아니라 지금 완전히 의학교육을 망가뜨렸죠. 내년에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 듣는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 의료계가 몇십 년간 그 의대 교육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의평원이라는 기구를 두고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왔는데
이게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 이것도 역시나 전 국민적 손해죠. 그러면서 지금 대학병원의 아주 주요 기능 중에 하나였던 의학 연구가 거의 지금 다 끊겨버렸죠. 우리나라 전공의들이 있어야만 이 해외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용역을 주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이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것 자체가 끊어졌다. 이건 우리나라 의학의 어떤 발전도 정말 이거 후퇴시키는 이런 결정 아닙니까? 그러니 곳곳이 망가져 버렸고 이게 얼마나 몇십 년 동안 후유증을 남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 배출된 올해 의사 국시 1차 합격자 수가 266명이라는데 예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거의 2,800명, 900명, 3,000명까지 합격자가 나와야 정상인데 266명이다. 의사 배출이 안 되면 당연히 군의관 배출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사태가 되면서 완전히 국정 공백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국정 공백 상태에서 환자들은 죽어가고 있고 가족들은 걱정으로 골병 들고 있는데 의료 붕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치인도 없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정상화를 위한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딱히 없다. 내년 3월 1일이 되면 교육 현장, 특히 입학 정원이 몇 배나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에서 벌어질 끔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난장판이 훤히 눈에 보인다. 그런데 이를 알면서도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나뿐만 아니라 의사들 모두 심한 무력감을 느낀다. 그래서 마지막 제안을 하면서 차기 의협회장이 최우선 과제로 이를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자, 의료농단을 일으키고 거기 부역한 정치인, 교수, 대학 총장 등 관련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민사, 형사 고발, 나아가서 헌법 소원까지 낼 것을 제안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이미 고발된 건들도 있지만 보다 주도 면밀하게 지난 1년간 벌어진 의료농단 사건에서의 불법, 편법, 배임, 직무유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미 진행 중인 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 취소 소송,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소송이 진행되면은 당연히 관련자들 불러서 어떤 재판에 나와서 진술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수사도 함께 동시에 진행이 되겠죠.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 계속 보시면 비록 이런 대응이 당장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의학교육의 흑역사를 명명백백히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후향적으로라도 이 난리의 원흉들을 응징, 저단함으로써 막중한 피해를 입은 학생, 전공의들, 의사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아가서 민형사 고발과 함께 후에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대비하여 의료계의 여러 난제들에 대한 해답을 지금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 역시 의협의 새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정말 도대체 이걸 왜 했을까? 과학이 아니라 이건 주술이다. 도대체 누가 2,000명을 정했느냐? 자, 이것도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 미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지금 벌어진 이 의료대란 결국 올해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또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내년 초에 이 박인수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의협의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좀 더 여러 국민과 함께 좀 소통하면서 어떤 현명한 뭔가 새로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정말 올 한 해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